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6년도 그 지방직 이제 그 건축계획 시험 어떻게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좀 상당히 어려웠죠. 그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어려웠는지 좀 볼게요. 해설. 요건 제가 블로그에도 해설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그 학원 홈페이지에도 상세하게 한 6페이지 정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써가지고 해설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굉장히 상세하게 그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 위주로 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그 관련 자료 많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방직 건축계획 여러분, 영역별 출제 비중 및 경향 분석 한번 제가 쭉 간단하게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좀 볼게요, 같이. 일단 강론이 이번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55% 거의 11문제가 강론에서 출제가 됐는데 강론이 평소보다도 많이 나왔죠. 보통 이제 30%에서 45% 정도 우리가 봤는데 50%를 훌쩍 넘게 나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뭐 상점, 공동주택, 병원, 공장, 박물관 이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그리고 조금씩 또 그 선지에서 또 합쳐가지고 복합형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론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험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시설이 굉장히 고르게 출제됐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게 그래도 11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보던 문제들이었거든요. 대부분 보던 문제들이어서 아마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가져가셨을 것 같고, 건축사가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가 나왔는데 그 공포 부재, 첨차, 소로, 장여 등의 명칭과 역할을 묻는 문항, 그다음에 그 과도기건 조작, 요 고낭절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요거 그 시험 보기 전날, 그죠? 전날은 아니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거 한번 우리 하고 갔잖아요. 고낭절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서 고전 낭만 절충 요거를 제가 한번 짚어준 적이 있는데, 근데 하면서 이제 과도기 건축은 사실 우리 시험이 막 엄청 빈출로 좋아하는 부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나와가지고 많이 보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가 출제됐는데 우리가 항상 보던 픽처레스크가 아니고 그걸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긴가민가 하신 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첨차, 소로, 장여 요거 문제는 제가 하도 해줘가지고 그쵸? 다 푸셨죠? 잘 푸셨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좀 까다로웠다면은 서양 건축사가 좀 안 나오던 게 나와서 조금 그게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비는 이번에 2개 다 환경 막 결로에 대한 게 나왔죠? 그 결로에 대한 문제가 이제 그림 문제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말로 풀어가지고 보는 선지가 하나가 나왔고요. 설비에서는 소방 설비랑 그다음에 좀 설비의 일반적인 거를 묻는 문제. 이런 유형은 그동안 별로 안 나오던 유형이었죠. 그래서 안 나오던 유형이지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아마 무리 없이 잘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환경 결로 문제도 그 그림 문제도 여러분들 아마 조금만 센스 있게 딱 봤으면은 무리 없이 제 생각에는 그것도 보기에만 어려웠지, 그렇죠? 잘 넘어가셨을 거라고 봐요. 이게 요게 핵심이었죠, 그죠? 법규, 요게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규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 이거에 대해서 셉티드에 대해서 강론에서만 좀 중심적으로 다뤘지, 이거를 기준 고시를 막 엄청 시험에서 강조하거나 이러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요게 나왔고요. 그리고 특피계단의 피난시설 기준, 이게 굉장히 좀 평소와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그쵸?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요거 2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첨화선까지 거리 제시하고 면적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기사 시험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많이 푸셨을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제 요런 문제 많이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당황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좀 훈련이 덜 돼서 당황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하필 이제 선을 시계 넘었다 막 이런 분들 있었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첨화선 얘기하면 한옥 말고 그냥 1m 후퇴 정도 요렇게 보는데 한옥이 나왔습니다. 한옥,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는 한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법규 문제가 세 개 다 좀 고난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특비계단 피난시설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이도 문항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전체 난이도 및 세부 특징 좀 보시면은 일단 이번 시험이 그 22년도에 여러분들 지방직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직 지방직 있으면 되게 국가직이 어려우면 지방직 좀 편하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방직은 그래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 근데 아까 법규 3개 빼고 앞에 이제 그 강론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가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상 또는 중상 정도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수험생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는 이거보다 더 높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뒷페이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단 지금 이거 좀 못했다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어쨌든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기출 문제에서 반복되는 핵심 테마, 뭐 공장, 병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강론이 우리가 항상 보던 강론 파트이긴 한데 선지가 또 약간 좀 까다롭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나머지 뭐 기존 강론에서는 기존 출제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법령이 좀 변별력을 요구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림 문제가 2개 나왔다는 것이죠. 도의 해석을 요구를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벽체 단면의 온도선, 뭐 노점 온도선 요거 그 약간 좀 이게 공학적 이해도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해 못해도 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원칙만 알았으면 그렇죠? 풀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한국건축사, 서양건축사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분류를 좀 이것도 좀 특징적이죠. 왜냐하면 또 한동안 작년에는 한국건축사가 안 나오다가 요번에 이제 한 문제씩 나왔는데 서양건축사도 좀 지역적인 사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나와서 여러분들 좀 힘들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26년도에도 좀 요거 피반 규정이 나왔죠. 피난방아 피반규가 나와가지고 우리 소방관 진입장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었는데 지금 지방직에서도 지금 피난 요거를 냈어요. 특피계단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지금 설비에서도 소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 방향도 법규 이쪽은 요 방범 피난 요거를 꼭 가져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고 항상 강조되는 요번엔 안 나왔지만 장애인 그쵸? BF 항상 강조되기 때문에 장애인 그다음에 피난 방범 소방 요런 법규가 좀 강조되고 있다. 지금 추세가 그렇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정도 정리를 좀 하고요. 문제를 좀 하나씩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해설이랑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는지만 짚어볼게요. 자, 상점건축의 판매 형식 중에 1번입니다.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이지요. 측면 판매는 뭐예요? 옆에서 점원이랑 나랑 같이 물건을 보면서 그렇죠? 뭐 냉장고, 세탁기 막 이런 가전제품 이런 거 파는 거 특히 연상하자고 우리 했었죠.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생각하고 좀 보면은요.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충동적 구매랑 선택이 용이하다. 그쵸? 맞죠?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요? 같이 내가 이렇게 점원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서 냉장고 막 열어봐. 막 이렇게 세탁기도 뚜껑 열어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좋은데 내가 막 체험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충동 구매 선택 이런 거 하기가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3번 나왔고요. 나머지 뭐 진열 면적이 작아진다, 설명이나 표상이 편리하다 이런 거는 다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진열 면적이 커지죠. 측면 판매는 설명이나 포장이 이거 유리하지 않죠. 크잖아 일단 물건이 그렇죠? 그리고 판매원의 정의치를 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측면 판매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요. 우리가 항상 보던 문제였다. 그래서 종업원과 고객이 진열 상품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며 판매하는 형식, 그죠? 요거.
자, 2번. 공동주택. 자, 어김없이 공동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김없이 나왔는데요. 조금 낯선 선지가 나왔어요. 기출에서 우리가 못 보던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 골조 구조일 경우 기둥 간격이 평면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정연하게 배치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그 설계나 계획을 좀 해보셨으면은 당연히 RC 경우에는 기둥 간격이 중요하죠. 모듈 계획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 거실과 침실은 세대의 기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공동주택, 욕실, 화장실, 부엌 등의 배관 설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것이죠. 그쵸? 코어. 제가 이거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물 쓰는 곳 집중해서 한꺼번에 배관을 내려야지. 안 그러면 밑에 집에서 어디서 살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공사비도 줄일 수 있고 유지관리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었고요. 자, 4번이 여기 좀 낯선 선지였다고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단위 평면의 깊이라는 것을 가급적 얕게 하여 외벽에 면한 벽체 길이를 늘리는 것이 에너지 절약과 외부 환경 조건을 위해 유리하다 이랬는데, 요 문제는 여러분 환경이랑 약간 섞어놓은 것이죠. 지금 강론을. 그렇죠? 단위 평면 깊이를 얕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단위 평면이 아파트 평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가는 뭐 문이 있을 것이고, 저 방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할 것인데, 여기가 요게 하나의 평면이라고 하면, 여기 판상형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요 깊이를, 요 뎁스를 얕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좁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즉 외기 전면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외기 전면을 늘리겠다. 자, 외기 전면이 늘어나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거 우리 했잖아요.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불리하다고. 그쵸? 바깥에 면하는 곳이 늘어나는데, 그쵸? 여기 늘어나면 여기도 막 외기 영향 받고 여기도 외기 영향 받잖아요. 이렇게 조금 깊으면 그래도 어때요? 여기 외기 영향 받으니까 여기는 좀 그래도 내주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였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문제가 있었다. 조금 생소한 선지였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외부 환경 조건과 에너지 절약 상충 관계를 섞어놔서 좀 어려웠다. 자, 3번 보시면 병원 건축의 유형은 요거. 자, 의료 수요의 변화와 의료기술 설비 발달에 의해 병원 각부의 증개축.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자, 증개축이 필요하다. 요거. 증개축이라는 게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래요? 발달. 저 현대화된다. 현대병원이에요. 그래서 증개축이 필요하다. 부속 건물의 스팬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뭡니까? 다익형이죠. 다익형.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것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사실 이제 요거랑 분간형이랑 집중형이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고, 다익형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병원에 많이 사용하고 증개축이 용이하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분간형이랑 집중형이 아니고 다익형이 나왔다는 거에서 조금 어렵게 그래도 이것도 난이도를 좀 올리려고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보던 것이다. 기단형, 그래서 여기 설명을 쭉 써놨는데요. 기단형은 넓은 저층동, 상부에 고층동을 올린 것이죠. 병실을 올린 거고요. 분관형은 어때요? 건물 따로따로 별동으로 분산한 거다. 1조 통풍 좋지만 넓은 부지 보행거리 길어지고 설비비 증대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풀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달랐다. 집중형, 기계설비 등 시설비가 적게 들고 관리가 편리하며 좁은 부지의 고층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증개축이라는 단어를 봤다. 요거에서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거를 잘못해서 분간형으로 가셨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함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 공장건축 배치 형식 집중형에 대한 설명. 자, 요것도 우리가 많이 보던 공장건축이라는 주제인데 선지가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던 선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집중형이라고 하면 어때요? 집중형, 한 곳, 이렇게 건물 하나에다가 몰아서 짓는 거잖아요. 건축비 저렴, 내부 배치 변경에 융통성이 있다, 운반이 용이하고 흐름이 단순하다. 자,
순차적으로 병행 건설이 된다. 같이 동시에 막 지을 수 있어야 조기 완성이 가능하다. 아니죠. 같이 동시에 막 지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분간이죠. 분간이요. 그죠? 분동형입니다. 그래서 4번 여러분 요런 것들에서 조금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래도 난이도를 한 중까지 올려봤는데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순차적으로 병행 건설하고 조기 완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분간식의 핵심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장단점을 교묘하게 합쳐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다는 것이죠. 자, 박물관에서도 또 분동형, 집약형, 충정형 요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요. 분동형은 여러 개의 전시관이 분산돼요. 건축군을 형성하여. 자, 집합, 분산, 선별, 관람 이건 뭐예요? 기출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기출 언어. 그래서 요거 만능 선지죠. 만능 선지. 자, 집약형은 전시 주제별로 독립된 건물이 배치되어 각 건물 사이에 5개의 공간을 활용한 야외 전시가 가능하다. 자, 집약형이 여러분 독립된 건물이 주제별로 배치가 돼요? 집약형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중정형은 중정을 중심으로 반개방적 외부 공간을 형성하고 실내에서 외부로 연장되는 자 유기적인 평면 구석 그렇죠?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돌 수 있는 평면 구석 회전할 수 있어요. 자연채광을 자 중정형 하면 또 요거라 그랬죠. 자연채광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집약형이 독립된 건물을 분산 배치하는 게 아니고 단일 건축물 내에 그쵸? 그렇지 집약시킨 형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약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요것도 뭐 그렇게 틀리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 자, 단 하나의 건물 안에 모든 시설을 뭉쳐놓은 형태 집약형 아셨지요? 그래서 요거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 보시면은 교육시설. 자, 우리가 막 학교 이름, 학교랑 유치원 다 막 합쳐갖고 놨어요. 이렇게. 그쵸? 보통 뭐 나왔어요? 학교면 학교, 유치원이면 유치원인데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에다가 지금 유치원을 갖다 놨어요. 유치원 건물 계획 시 유아용 화장실은 교실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우리 많이 했었죠. 유아용 화장실은 교실 내에 아니면 어디다가 교실이랑 엄청 가깝게 그쵸? 그리고 막 우리 그런 것도 했잖아요. 선생님들 소지품이나 청소도구 이런 거 다 어디다 놓는다 그래서 여기 안에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도 했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 교사의 배치 형식에는 핑거 플랜, 클러스터 플랜, 집합형, 폐쇄형 등이 딱 괜찮고요. 자. 초등학교 건물 계획 시 저학년은 일반 교실 및 특별 교실형으로 하고 고학년은 종합 교실형으로 한다. 너무나 명확히 틀렸지요. 그렇죠? 저학년이 종합 교실형. 그렇죠? 그리고 고학년이 지금 일반 교실 및 특별 교실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놨어요. 그렇죠? 바꿔놔서 헷갈리게 했다. 요거 헷갈리신 분은 없겠죠. 요거 헷갈리신 분. 플래톤형이랑 모든 클래스 두 그룹 2분단 그쵸? 맨날 우리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날 했던 선지 나왔고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렵지 않게 3번을 고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 저학년과 고학년 여러분 요거를 바꿔서 출제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BIM 제가 BIM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BIM 중요하다고 나올 수 있다고 그쵸? 자 이거 BIM이 나왔는데 파라메트릭 설계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힘들겠어요. 자 BIM은 한동안 안 나왔지만 요새도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이제 세움터에도 우리가 이 빔을 사용해서 하겠다는 얘기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파라메트릭 설계에는 빔을 사용할 수 없다. BIM을 사용할 수 없다 이랬는데 파라메트릭이 뭐예요, 여러분? 파라메트릭 디자인 뭐예요? 매개변수 디자인이잖아요. 매개변수. 그쵸? 그러면은 BIM은 매개변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한다 그래서 BIM 요렇게 기둥 요런 거 있으면은 기둥의 요 스페큘레이션을 요걸 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해놓고서 요 하나 바꾸면 이 기둥 들어가 있는 도면에 이 기둥 들어가 있는 거 전체가 바뀌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BIM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요 용어 때문에, 그쵸? 용어 때문에 헷갈리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이 이제 뭔가 BIM의 객체 모델링 정보의 어떤 정의에 들어가는 말인데, 근데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BIM 나오면 웬만하면 좀 좋게 좀 해주라고 했잖아요. 좋게 생각해줘라. 초기 작업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 빼고는 좀 좋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나머지는 다 무난한 선지였습니다. 지금 4차원 모델 이런 것도 제가 4차원 4, 5, 6, 4D, 5D, 6D까지 제가 막 다 다뤘었잖아요. 이거 BIM 어떤 거가 들어가는지, 그렇죠? 시간이 들어가면 4D BIM이고 이런 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막 복잡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살짝 넣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요 3번 선지 같은 거는 심화된 선지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쨌든 BIM의 중요성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주제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단순한 그래픽 선이 아니라 부재 간의 관계와 속성값을 정의하는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술 필수적으로 사용했다. 파라메트릭이라는 용어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셨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은 주거 공간 배치 및 방해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기출선지입니다. 기출선지. 2번 선지. 우리나라는 남향이 가장 이상적인 건물 방위이며 남쪽 이외에는 남쪽에 앉는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18도 또는 서쪽으로 16도. 요게 우리 기출 선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지금 북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난한 선지였죠. 동양은 아침 햇빛이 실내로 깊게 들어온다. 침실, 식당, 주방을 배치해라. 서양은 오후 햇빛이 깊게 들어온다. 실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배치하는 게 좋다. 북향, 햇빛을 들지 않고 북풍의 영역 이런 거. 그렇죠? 많이 우리가 보던 얘기들인데 요거를 틀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보셨으면은 바로 찝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를 숫자 위주로만 좀 이렇게 16, 18 이것만 내 머릿속에 있었다면은 요게 아마 향이 좀 헷갈리지 않았나?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웬만하면 맞췄을 것 같다. 그렇죠? 웬만하면. 기출문제를 좀 보셨으면 웬만하면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9번 한번 볼게요. 업무시설 계획인데요. 9번은 일단은 아트리움, 시각적인 개방감을 줘 안정감을 제공한다. 그렇죠? 우리 이것도 많이 봤죠. 중앙코어 방식은 바닥 면적이 큰 고층 건축에 적합하다. 이것도 지금 코어랑 이게 지금 이번 시험의 특징이 코어에 대한 것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업무시설, 지금 업무시설 아까 뭐예요? 학교랑 유치원 합쳐서 교육시설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쵸? 욕심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은 우리가 많이 보던 맞는 거고요. 디귿번 보면 공용공간 효율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는 계단과 이격하여 계획한다. 이거 완전 틀린 거죠. 지금 엘리베이터랑 계단 항상 어디에 어떻게 가야 돼요? 코어잖아. 코어. 붙어 있어야 되겠죠. 붙어 있어야 되겠죠. 깨알같이 또 요 피난계단 제외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피난계단은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계단은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코어에서 많이 얘기하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얘를 제외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리을반 보시면 업무 공간 계획에서 업무 내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계의 융통성 이런 게 뭐예요? 이거 우리 맨날 했던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근데 우리가 좀 보던 다
이렇게 좀 익숙하긴 한데 약간 이런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렵지 않았다. 난이도 하. 자, 서비스 공간 한 곳에 뭉쳐서 유효 면적을 넓히고 동선을 짧게 하는 게 코어 계획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특피 계단 이격 기준을 갖다가 들이밀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어요. 사이에 그죠? 괄호에다가 특피 계단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헷갈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자, 10번 도서관 계획입니다. 요것도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자유계가식은 도서 열람에 체크시설이 필요하지만 출납시설. 자, 이거 누구예요? 체크시설 필요하지만 출납시설 필요하지 않다. 안전계가식이죠. 15,000관. 그쵸? 안전계가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 직원 동선, 이용자 동선 교차되지 않도록 하고 각각의 출구를 구분해라. 배치 계획 초기 단계에서 처고 증축 이런 거 우리 많이 봤던 거고요. 이제 4번 정도가 좀 헷갈렸으려나요? 성인과 아동의 출입구를 소규모 도서관에 이제 조그마니까 구분하지 않지만 동선은 분리해라. 그렇죠? 성인이랑 아동 출입구 원래 대규모 분리를 해주는 게 원래는 좋은데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건 구분하지 않지만 동선을 분리한다. 그래서 아마 구분하지 않아?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기 전에 근데 여기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너무 답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것도 넘어가셨을 것 같다. 자, 도서 열람에 체크 시설이 필요하지만 출납 시설이 필요치 않은 방식. 안전계가식입니다. 15,000권이요. 자유계가식과 안전계가식의 통제 수준 차이를 교묘하게 매칭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우리 사실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또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어렵지 않게 접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노점온도 보통 점선으로 표시하고요. 구조체 온도를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결로라는 것은 자, 노점 온도. 자, 구조체 온도 또는 실내 표면 온도, 그죠?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죠? 내려가면 발생. 그래서 우리 이게 습공기 선도 상에서 요 노점 온도가 어떤 공기가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자, 이런 공기가 있는데 얘의 노점 온도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자, 여기 습공기 선도 요 상대 습도 100% 선에서 요거를 읽어주면은 우리가 요것이 노점 온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노점 온도라고 했는데요. 요 노점 온도 밑으로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요거를 우리가 결로가 발생한다고 해서 결로역이라고 했어요. 결로역. 그래서 제가 이거의 원리에 대해서 컵 얘기를 하면서 쭉 한번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로역이라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실내 온도가 노점 온도 밑으로 내려가는 걸 찾으면 됩니다. 구조체 온도 얘가 실선이 점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그쵸?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노점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요거를 알고 있었어도 쉽게 답을 고르셨을 것 같고 이걸 만약에 몰랐다 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사지선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사지선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봐봐. 누구를 골라야 되겠어요? 지금 다 나머지는 요 구간은 가구간 점선이 실선 밑에 있습니다. 여기도 점선 실선 밑에 있어요. 여기도 점선 실선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얘만 이상하잖아. 뭔가. 그쵸? 얘만 이상해. 그럼 얘가 답이구나. 눈치. 그쵸? 센스. 물론 이제 이걸 알고 풀어야죠. 눈치와 센스로만 우리가 풀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튼 근데 좀 몰라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렇죠? 그래서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이거 생소하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군무원 시험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지요. 그렇죠? 군무원 시험에
나왔었죠. 이겁니다. 이거 제가 아까 그 말했던 그 블로그 있죠? 블로그에 제가 25년도 군무원 거기 그 해설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이때 문제가 이상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보면은 너무 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여기도 역시 실선과 건국원도 점선. 자, 군무원. 이거였어요. 25년도에 비슷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10번에. 그쵸?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까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해설을 드리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문제는 좀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여기 실선을 이게 좀 바뀌어 있었죠,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가 건구 온도가 돼줘야 되고 여기가 노점 온도가 돼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열재랑 석고보드,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단열재랑 석고보드 요 부분에 결로가 생긴다. 이렇게 요거 답을 찾아야지 이게 맞는 거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건구 온도가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요 글자가 바뀌었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꾸준히 기출문제랑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리 없이 그런 거 나왔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거 나왔다. 자, 근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지금 아까 그 군무원 시험은 출제자가 헷갈렸잖아요. 점선과 실선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이 군무원 시험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 있게 여러 군데 재료에 걸쳐 있게끔 그 노점 온도 구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명확하게 가나다라로 줬기 때문에, 그쵸? 가나다라로 줬기 때문에 훨씬 좀 고르기는 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실선, 점선 등으로 두 온도를 겹쳐서 제시한 뒤 범례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그쵸? 함정 포인트, 이런 것들. 그래서 실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아지는 지점을 찾아라. 요거였던 것이죠. 그렇죠? 노점 온도보다 낮아지면 결로가 발생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노점 온도보다 낮아지면 결로가 발생합니다. 자, 12번. 사무소 건축의 분류죠. 수개의 회사가 왜 하나의 사무소를 건설하여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무소. 자, 요거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전용 사무소는 뭔지 알죠? 자, 하나의 사무소 다 전용으로 한 개의 건물에 전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용 사무소고요. 대여 사무소는 뭐예요? 대여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준대여랑 준전용을 여러분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준전용은 수개 회사가 모여서 자금을 출자해서 하나의 사무소를 만든 다음에 그 소유자들끼리만 사용하는 것이 준전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준대여는 소유자가 자기 전용으로 일정 부분을 쓰고 남는 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 준대여예요. 그래서 요게 사실 뭐 그렇게 이것도 우리 시험이 좋아하는 유형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헷갈리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정답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좀 처음 보는 생소한 문제여서 일단 제가 난이도 하를 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생소했기 때문에 뭐 중 정도는 가지 않았나. 자, 전용이라는 단어의 뉘앙스와 수개의 회사가 모여있다. 자, 요거를 교묘하게 우리가 막 빨리 푸니까 의미를 충돌을 하게 한 거죠. 자, 13번 문제. 자, 이 문제 13번과 지금 18번 문제 두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좀 헷갈려하고 좀 힘들어하셨던 문제 같은데요.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상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자, 요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거를 문제에 냈어요. 그래서 요게 나왔는데 자,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거를 제가 예상 문제에서 다루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다루기는 했는데
요렇게 막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가 다뤄주진 않고 앞에 있는 뭐 우리 범죄 예방 5가지 있잖아요. 자연적 감시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위주로 다뤄줬는데 이렇게 훅 숫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일단은 건축물의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의 설치를 금지한다 이랬는데 제가 여러분 그 해설 올려드린 거에 보면은 아예 그 법규 원문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법규 원문 넣어드린 거를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꼭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그래도 일단은 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그냥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일단은 법규에서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근데 생각해보면 봐봐 어떤 거로 제가 그랬죠. 시험에 생소한 문제는 반드시 한두 개 나온다. 왜냐면은 100점을 목표로 우리가 항상 하긴 하지만 항상 출제자는 함정을 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두 개는 반드시 그래서 100점 맞기는 어렵다. 90점 요 정도 목표로 하자 그랬었는데 그럴 땐 이게 생소한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랬어요?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가 여러분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가스 배관 있죠. 우리 배웠던 게 뭐예요? 가스 배관은 항상 옥 외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금지한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금지할 수는 없고 2층 이상에서 막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금지한다. 안 된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세대 현관문에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 체인을 설치할 경우 우유 투입구 등 생활에 필요한 장치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그 우유 투입구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문제돼 가지고 문에다 이런 거 다 없애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헷갈리셨으면 요거 2개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요거 2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계단실에는 외부 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자, 요게 맞는 거였고 요게 틀린 거였는데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선 주차장의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 비상벨을 30m가 아니고 이게 25m여가지고 틀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선지였다. 그래서 요 문제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지만 기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숫자를 또 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만만한 애들을 내다가 이런 걸 한번 내는데 이게 훅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앞으로는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 비상벨 설치 간격, 정확한 법적 기준, 자, 25m. 법규에서 가장 흔하게 외우고 있는 30m를 살짝 거기다가 갖다 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겠다. 자, 14번 문제. 소방 설비인데요. 옥내 소화점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14번에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2번이랑 4번 보시면 이것도 숫자를 냈어요. 숫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갖다 내는 거가 사실 이 소화 설비에서 우리 공무원 9급에서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되게 이제 기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요번에 이걸가 우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거 숫자를 한번 정리를 해준 적은 있죠. 그렇죠? 보고 가라. 그래서 보고 가라고 해준 적이 있는데 수평거리 30m가 아니고 25m죠. 우리 제가 요약 정리해준 페이퍼 한번 보셨으면 거기 요 숫자만 제가 정리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2번 아마 2번이랑 숫자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드셨지 않을까. 2번이랑 4번을 좀 헷갈리셨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5개 소화전 이걸 방수압력 0.17 옥내 소화전이랑 0.25 메가파스칼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고 수평거리 요거가 25m.
40m를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30m를 또 갖다 놨기 때문에 출제자가 지금 30m를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헷갈리라고 요거를 또 이렇게 갖다 놨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숫자, 소방 설비 중에서 숫자로 헷갈리게 했다. 화재를 진화하는 목적, 고정 설비, 특정 소화물. 자, 25m. 그쵸? 그런 문제였습니다. 옥내소화전 25m, 옥외소화전 40m.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준비하시는 만약에 수험생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자, 15번. 건축사죠. 자, 요거를 이제 많이들 또 힘들어 했는데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자, 이때의 건축사조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서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자국의 전통 속에서 건축 모델을 찾으며 과거나 이국의 사물과 생활을 동경하고 이상으로 삼는다. 거칠고 끊임없이 변하며 숭고하고, 자, 그림과도 같은 자연, 결정적인 힌트였지요. 뭐예요? 픽처레스크, 그죠? 자, 이건데 이거를 그림과도 같은 자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모르던 문제가 이게 그죠? 신유형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풀지 않으셨을까? 낭만주의였습니다. 낭만주의. 일단은 여기서 편하게 지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로코코는 지워지겠죠. 로코코 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항상 실내 위주, 실내. 실내의 장식적인 성격. 절충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절충주의는 다 제가 가기 전에 고낭절 정리해 줬었잖아요. 이거 절충주의 다 짬뽕 쉐끼 해가지고 다 섞어버린다. 오만사조를 다 섞었다. 섞는다는 게 안 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다 지워지고 신고전주의랑 낭만주의에서 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근데 딱 이것도 신고전주의랑 낭만주의 딱 보면 여러분 신고전이잖아요. 고전. 그럼 뭔가 고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고전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고도 고전이 뭐야? 그리스 로마 아니에요? 그런 얘기 뭔가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어법으로도 아마 좀 풀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건축 운동이고요. 중세 고딕 건축. 자, 이 사람들 고딕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고딕을 좋아했다. 그리고 픽처레스크, 자연 경치를 풍경화처럼 표현하는 픽처레스크 개념, 숭고미를 바탕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창식 풍의 양식을 집중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낭만주의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나머지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해설 써드린 거에 자세하게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자, 16번 건축물의 결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푸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부 결로 방지를 위해서 외단열로 시공하는 건 당연히 적절하죠. 결로는 햇빛이 닿지 않고 언제나 그늘로 되어 있는 북측 외벽면은 이런 방식이 당연히 그렇죠. 자, 요거 일반적으로 결로 방지 계획을 수립할 때 단열을 통해 구조체의 열 손실 방지와 보온의 역할을 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다 맞잖아. 이거 속어법으로 풀었어도 3번이다. 그렇죠? 자, 공기가 유입되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상승의 결로가 발생한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렇죠? 컵 얘기했잖아. 컵. 수증기 컵. 이게 수증기 컵인데 수증기 컵. 자, 요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요 부분만 잠깐만 짧게만 설명할게요. 수업에서 다 얘기했던 거니까. 자, 수증기 컵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요만큼 차 있어. 이게 습기라 그랬죠. 습기. 물이 차이다. 이거 만약에 400ml 컵이다. 자, 근데 여기에 200ml가 차 있어요. 이렇게 200ml. 자, 요렇게 차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상대 습도 몇 프로예요? 곱하기 100 하면 50%라죠. 50%. 그렇죠? 50%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래요? 온도가 상승했다. 자, 온도가 상승하면 수증기 컵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컵이 커진다. 온도가 상승하면. 온도 상승. 자, 컵이 커져요. 자, 컵이 이렇게 커졌어요. 자, 근데 공기가 유입되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 그러면 뭐야? 이게 뭔가 공기 중에 습도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상대 습도가 상승하나요? 이거 지금 똑같이 200ml. 자, 여기 얼마 커졌다고 할까요? 한 600으로 이렇게 커졌어. 자, 그런데 이건 여전히 얼마예요? 외부에서 습기가 안 들어왔어요. 여전히
200이란 말이에요. 200. 그쵸? 여전히 200이에요. 자, 그럼 몇 프로예요? 곱하기 100 하면 이거 뭐야? 3분의 1이니까 뭐 33.3333% 그죠? 퍼센트 되겠네요. 자, 상대습도 어떻게 됐어요? 상대습도가 상승해요. 상대습도 온도가 상승하면 상대습도는 내려가는 것이죠. 그쵸? 그쵸? 이거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 막 가면 결로가 어떻게 생기는지 막 이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컵 얘기하면서.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로가 발생한다는 게 그리고 어떻게 결로가 여기서는 발생할 수가 없죠.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없고 결로는 어떻게 돼야지 발생해요? 온도가 내려가야 발생을 하겠죠. 여기서 그죠? 온도가 더 내려가서 정말 컵 안에 수증기가 이렇게 꽉꽉꽉 차 있을 때 요걸 더 넘어섰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죠. 온도가 더 내려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또 재밌는 특징이 바로 이 결로에 대한 것을 되게 심도 있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로에 대한 걸 상당히 심도 있게 물어봤다. 자, 그래서 결로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시공상에서 주요 하자로 많이 짚어내는 것이 결로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난이도 그래서 일단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중으로 했습니다. 중으로 상대습도. 자, 컵 이야기 기억나지요? 나시죠? 나실 거라 보고요. 자, 함정 포인트 온도 상승과 상대습도 상승이 비례할 것이라는 착각을 유도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자, 17번 여러분 17번 잘 맞추셨지요? 그렇죠? 17번. 자, 첨차는 삶이와 십자로 짜여져 있는 첨차하면 뭐라 그러죠? 도리도리 이렇게 하라 그러죠. 첨차 도리도리. 그렇죠? 하나만 외우라 그러죠. 뭐 외우라고요? 보살미자. 하나는 보방향이고 하나는 도리방향인데 얘가 삶이가 보방향이라 하잖아. 그래서 보살미 외우라 그러죠. 보살미. 기억나요? 보살미. 제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야구 보살팬 얘기했잖아요. 보살팬. 기억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셨으면은 못 틀렸다. 이거 틀리고 싶어도 못 틀렸다. 그쵸? 그래서 요거 도리입니다. 도리. 첨차는 도리 방향이죠. 도리 방향. 자, 그림도 그려서 제가 그림으로도 몇 번 해줬죠. 이거 그림 그려서 도리 막 이렇게 머리도 도리 하고 그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맞추셨을 것 같고 첨차와 첨차, 삶이와 삶이 등에 놓이는 부재다. 주두와 모양은 같고 크기가 작다. 기출입니다. 기출선지. 그렇죠? 기출선지. 소로에 대한 설명, 기출선지. 그림으로도 한번 나왔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만약에 글쎄요. 공부를 안 좀 덜 하셨으면 조금 부족했으면 어려웠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글쎄 대체적으로는 맞추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차라리 아까 서양 건축사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보면 어렵지 요거는 아마 편안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재라는 거는 여러분이 항상 헷갈려 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제가 중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첨차와 삶이의 그 크로스 매칭.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보살미. 이거 기억나지요? 이야기도 이거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대망의 이거 18번 문제로 왔습니다. 자, 이 문제 정말 고난이도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답이 3번인데요. 제가 이것도 해설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왜 틀렸는지 써놨는데 일단은 11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일단 3번을 봅시다. 3번 우리가 이제 특피계단 피난시설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피계단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왜냐면 우리 이제 특피 113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공동주택을 또 물어봤어요. 자, 근데 공동주택 중에서 뭐를 빼라 그랬냐면은 갑복도식 공동주택인 경우, 갑복도는 뭐예요? 편복도, 복도 하나 있는 그런 형식의 경우에는
이거를 완화해 준다 그랬어요. 특비계단 완화해 준다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400제곱미터 바닥 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완화받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특비계단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특비계단은 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이제 작다 보면은 연면적이 너무 작으면 그 피난계단 특피로 막 하라고 하면은 내가 쓸 전용 공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400제곱미터 미만이면 완화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봐봐, 지금 딱 40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 미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특피계단을 완화받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특피계단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요것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4번 선지도. 이종근생이 공연장, 이거 되게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한 개소가 아니고 2개소 설치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좀 크니까 300제곱미터 좀 크니까 2개 설치한다. 그런 것이고요. 특피계단 구조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 또는 배연 설비가 있는 면적 2제곱미터가 아니고 뭐예요? 3제곱미터 부속실이고요. 피난 안전구역은 고층 건물 생각하라 그랬죠. 40층이 아니고 30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엽적이고 숫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으로 하려다가 분노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좀 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갑복도식 공동주택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됩니다. 근데 400제곱미터로 최시했기 때문에 특피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다 여기 뭐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또 우리 그 해설에도 써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19번입니다. 19번은 요런 유형의 문제가 그동안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는데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 보면 그냥 뭐 척척 이렇게 푸셨을 법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건축 설비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가나에 들어갈래요. 감지 및 소화. 이거 당연히 방제 설비죠. 그렇죠? 소화 설비잖아요. 방제 설비. 자, 공기 조화, 환기 및 국소 배기. 이거 뭐예요? 1, 2, 3조 환기 막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거. 공기 환경이죠. 공기 환경.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뭐 책에 마치 큰 뭐 목차 카테고리 이거를 뭐 물어본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문제가 유형이 많지는 않았지만 기출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니라 뭐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뭐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방제, 감지 및 소화는 화재를 비롯한 재난 상황을 조기 탐지, 진압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공기환경 조정, 공기정화와 환기 및 국소 배기는 실내에 발생하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자, 20번 문제. 자, 요거가 나는데요. 자, 한옥입니다. 자, 한옥 어제 저한테 어떤 학생이 어떤 수험생님께서 한옥을 내는 거는 선을 좀 시게 넘은 게 아니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좀 선을 시게 넘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어쨌든 보면요. 왜냐면 우리가 실무에서도 한옥을 다룰 일 잘 없거든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첨화선까지의 거리가 3m랍니다. 그때 건축 면적을 구하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전통 사찰은 이게 그러니까 처마가 이렇게 크잖아요. 처마가 너무 이게 앞으로 막 한옥이랑 이런 데 사찰 이런 데 막 많이 튀어나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좀 완화를 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요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전통 사찰은 4m 후퇴, 한옥은 2m 후퇴, 그 밖에 건축물은 1m를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이 2m 후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이면은 2m씩 후퇴하니까 1m씩 남겠죠? 그러면 10입니다. 그렇죠? 10m. 여기도 1m씩 남겠죠? 그러면 20입니다. 200이죠. 200.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제곱미터가 나오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여기 선지를 갖다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2번이 200이고요. 3번이 264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1번이랑 4번은 뭐 편하게 지우셨을 것 같고요. 편하게 지우셨을 것 같고 이거 두 개를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좀 편법 쓰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공무원 시험 특징이 뭐였어요? 계산기를 못 가지고 간다. 그렇죠? 계산기 못 가지고 계산은 항상 어떤 거를 가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간단한 걸로. 그렇죠? 간단한 걸로 가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m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2m 후퇴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1m 돼서 그러면은 10이구나. 일단은 그리고 저기가 18에서 2m씩 또 후퇴한다고 하면 20이구나. 이런 세트가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1m만 후퇴한다고 하면 8에서 1m씩만 후퇴했다. 그러면 여기 2m 남고요. 여기 2m 남고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12m. 그리고 여기가 이제 18에서 또 여기서 또 1m씩만 후퇴했다. 그러면 여기도 2m 남고 여기도 2m 남으니까 22입니다. 22. 자, 요렇게 곱해서 답이 되느냐, 요렇게 곱해서 답이 되느냐예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나온 것이 264고요. 그렇죠? 요렇게 곱해서 나온 것이 200인데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라 그랬어요? 간단한 숫자로 우리가 되게 잘 모르겠으면은 간단한 숫자로 가라.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은 돼요. 그래서 풀면 되는 건데 요것도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했는데 뭐 중상 요 정도 난이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문제 다 풀어봤는데 일단은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다음 시험을 혹시라도 물론 이제 이번에 좋은 결과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혹시라도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강론은 여러분 반드시 좀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법규 쪽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난방화. 일단은 국가직에 나왔던 피난방화 규정, 피방규,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피난에 대한 것들, 계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소화 방제, 소방, 안전, 셉티드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여기다가 항상 강조되는 장애인, BF 설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징이 뭐예요? 다 숫자입니다. 숫자. 이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숫자를. 항상 법규는 숫자를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만 대놓고 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사소한 것도 이제 다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그림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첨화선 후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확폭도 나올 수 있고요. 도로. 가각전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얼마든지 또 이제 그림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말고 기사 시험이나 뭐 저쪽 건축사 시험 이런 거에서 들어오는 애를 간단하게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법규를 그림으로 지금 9급에서까지 내려와서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경 설비에서 지금 이번에는 설비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게끔 지금 나왔죠. 제가 아까 상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본적인 환경공학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 문제 있잖아요. 결로 점선이랑 실선 이렇게 해가지고 벽체 안에서 온도급에 찾는 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지만 일단 지금 어떤 말로 선지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던 것을 선지를 갖다가 이제는 그림으로 이렇게 좀 치환해가지고 자꾸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을 총체적으로 좀 보면서 많이
어렵다고 여러분이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좀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으셨을까, 좀 방어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리고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 다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막 너무 막 의기소침해하거나 걱정하시거나 이러시지 말고요. 조금 그리고 내 지역에 또 누가 나랑 또 경쟁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좀 일단은 시험 보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푹 쉬고 휴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 아니면 제 그 차민이 건축사, 건축사 차민이 치면은 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 차민이 치면 제가 나오고 거기 보면 이제 메시지 뭐 이런 거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물어보시고요. 공부 계획이나 이런 거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도 정말 간절히 같이 함께 좀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